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본 13 NMR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본 13 NMR은 이런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것은 거의 뭐하고 보나요? 지금 프로톤 NMR 스펙트럼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카본 13 NMR은 카본과 카본에 있어서의 커플링을 하지 않는 반면에 카본 13 NMR은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톤하고는 커플링을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플링을 할 때 우리가 프로톤 커플링을 할 때도 뭐가 있나? N 플러스 1 룰에 적용이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 룰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와 같은 CH3에 CH2에 CH2에 OH 한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C가 한 가지 종류가 있고, 요 C가 한 가지가 있고, 요 C가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요게 있는 요 C가 요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그 다음에 알코올 옆에 있는 것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런데 지금 NMR, 프로톤 NMR 스펙트럼 상에 있어서도 이것은 뭐냐면은 프로톤 NMR 스펙트럼 상에 있어서도 여기 있는 그때는 요 H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때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하면은 이게 이런 비율로 나왔죠. 왜냐하면은 요 H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 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M 플러스 룰에 의하면은 세 개가 됐죠. 그 다음에 요 CH2, 요 H는 그러니까 요 H가 되겠죠. 요 H는 여기에서는 뭐로 바뀌는가 하면은 여기에 인접한 탄소에 세 개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받고 그러면은 네 개 여기에서 5개, 6개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었죠. N 플러스 1 룰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이 세 개로 나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화합물을 이번에는 C에 13짜리 카본 13 NMR을 찍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요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런 형태로 4개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자, 요것은 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요 프로톤 NMR을 찍었을 때는 요 C와 C 사이에 있는 요 H 세 개는 어디에 영향을 받나? 여기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N 플러스 1 하면은 세 개로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CH2, 요 H 두 개는 여기 세 개, 여기 두 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5개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하면 6개의 피크로서 나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 2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3개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똑같은 화합물을 이번에는 카본 13 NMR을 중심으로 찍었을 때는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퀄텟으로 나오고 트리플렛 패턴이 다르죠.
이것은 프로톤 네모말은 다음 탄소에 있는 수소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카본 13 네모말은 카본하고는 커플링을 하지 않고 카본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요 카본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수소하고만 커플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소의 수가 N개 같으면은 N 플러스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요 탄소는 커플링을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H 3개하고만 커플링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요 C하고는 커플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 3개가 쿼르텟으로 나오고 요 2개가 트리플렛으로 나오고 요 2개가 트리플렛으로 나와가지고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이 얻었고, 그 다음에 얻은 것을 뭘 하나요? 이렇게 얻을 것이냐 계속해서, 아니면은 좀 더 쉽게 여기에서 커플링을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상태에서는 H1하고의 커플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H1하고 카본 13 NMR을 뭘 하나요? 커플링을 못하도록 해주게 되면은 그때의 요 피크는 나타나는 위치는 동일하지만은 이것은 1개, 그 다음에 이것도 1개, 그 다음에 이것도 1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나? 이것은 커플링을 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펙트럼을 얻는 것을 우리가 오프 레조넌스 디커플드, 그 다음에 카본 13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커플링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요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스펙트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뎁트로서 스펙트럼을 찍어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스펙트럼이 우리가 처음에 카본 13 NM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요 피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요 부근에서, 그죠? 요 부근에서 한 77 부근에서 ppm 사이에서 CDCl3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화합물에서 서로 다른 탄소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같죠. 그럼 6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고, 가장 다운 필드에서 나오는 6번 탄소에 있는 카르보닐 피크, 그 다음에 여기에 O 다음에 있는 4번 탄소 CH2,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여기에 1번, 그 다음에 여기에 카르보닐 다음에 있는 요 카르보닐 다음에가 5번, 그죠? 5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4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뎁트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우선 90도 각도에서는 뭐만 나오는가 하면은 CH만 나오게 되죠. CH. 여기에 있는 요 CH가 요거죠. 여기에 있는 요것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5도에서 찍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CH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CH3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CH3, 그죠? 1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보면은 3번과 4번 탄소는 이게 CH2가 2개가 있죠. 그러면은 뎁트 135에서 찍게 되면은
요 CH2와 요 CH2는 네거티브 방향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런데 135에서 다시 45로 해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2번 탄소, 그 다음에 1번 탄소, 그 다음에 5번 탄소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CH2, 요 CH2가 여기서는 네거티브하게 나타난 반면에 뎁트 45에서 해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요 두 개는 CH2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3번과 4번이 CH2가 두 개가 CH2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프로톤 네네만을 찍어보고 똑같은 시료를 가지고 카본 13 네네만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카본 13 네네만을 찍은 다음에 그 각도에 따라서 이와 같이 135, 90, 45를 해보게 되면은 CH가 어느 건지, CH2가 어느 건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서 6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됐죠. 그래서 6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실제적으로는 탄소가 4차 탄소라든지 3차 탄소라든지 2차 탄소라든지 1차 탄소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뎁트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뎁트 90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뭐밖에 안 나오는가 하면 H가 한 개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H가 한 개 붙어 가지고 있는 탄소는 여기죠. 그래서 요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135로 넘어가면은 요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CH와 CH3는 여기가 보면 요게 CH, CH3가 되죠. 그래서 CH와 CH3는 요 CH3 여기도 요거 두 개, 한 개, 요거 하나, 세 개, 요거 하나, 네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요게 한 개로 나오니까 요게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세 개로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요 CH3하고 CH2와 요 CH2는 요 3번이 여기서 나타나고 4번이 여기서 나타나 주게 되죠. 다시 이것을 뎁트 45로 가면은 요것은 동일한데 요것이 다운으로 돼 가지고 있던 것이 네거티브한 것이 포지티브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뎁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실제적으로는 요 영역들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앞필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떤 C의 종류가 이런 종류가 있는지 4차 탄소가 있는지 3차 탄소가 있는지 2차 탄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1차 탄소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조를 결정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이에셀 플라텔레이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전체적인 스펙트럼 상에서 보게 되면은 카르보닐 위에 있는 피크가 여기서 되겠죠. 그 다음에 아로매틱 탄소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6개가 여기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 CH2가 여기에 O에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H3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서는 요것을 아로매틱이라고 한다면 탄소의 종류가 요거 빼고는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 하나, 둘, 세 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CH가 우리가 알리파틱 CH도 있지만은 CH가 있지만은 아로매틱 CH도 있기 때문에 뎁트 90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CH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135에서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CH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H2가 있고 CH3가 있는데 CH3는 여기서 나타나 주게 되죠. 그 다음에 CH2는 이 상태에서는 뭐가 되나 네거티브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네거티브한 이거 CH2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뎁트 45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은 그대로 나오고 이것도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네거티브하게 나오는 것이 포지티브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 화합물의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시료들을 스펙트럼을 좀 뭐에다가 활용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2 다이메틸부테인에 대한 카본 13 NMR이 되겠죠. 우선 여기에서 한 77 부근에서 CDCl3는 이미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TMS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소의 종류를 본다면은 A, 그 다음에 B가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C, D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피크가 여기에 A, 그 다음에 여기에 B, C, D 네 가지 서로 다른 탄소들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네 개의 수소 네 가지 종류가 수소가 있지만은 요 대개 보면은 한 10에서 한 40 사이에서 있으니까 여기서는 물론 스펙트럼을 크게 해놨지만은 스펙트럼이 좁은 상태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스펙트럼 이 구조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뎁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은 쉽게 어떤 종류의 탄소들이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이클로헥사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사이클로헥사놀에서 본다면은 물론 여기서 맨 처음에 솔번트 피크, 그 다음에 표준 물질 피크가 있죠. 그럼 여기서 탄소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요게 한 가지가 되겠고, 요게 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 요게 한 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요게 한 가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탄소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네 개는 여기에 피크 하나, 여기에 피크 하나, 여기에 피크 하나, 여기에 피크 하나, 네 개의 피크로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클로헥신에 관해서 이중결합인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본다면은, 자, 우선 여기에서 솔번트 피크 확인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TMS 피크 확인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중결합에 있는 요 탄소가 실제적으로는 동일하지요. 이렇게 본다면은 요거하고 요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 다음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여기가 다운필드, 그 다음에 A.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A, B, C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피크가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뭐 다른 불순물이라고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피크는 요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개. 그러면 세 개의 종류가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세 종류의 탄소가 있게 되죠. 요거는 같죠. 요거 같고 요거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피크는 세 개. 그 다음에 그 피크를 우리가 어사인 해보게 되면은 이중결합인 경우에 CC,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중결합에 바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이 B, 그 다음이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이클로헥사논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CO가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이까지 다 한 200까지 나타내 주는데도 지금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요와 같은 카르보닐 한 213에서 211에서 나오게 되죠. 211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요 C와 요 C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요 B와 요 B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요게 하나.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탄소의 종류는 하나, 둘, 셋, 네 개 되죠. 그럼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개 해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맞게 되는 것이고, 카르보닐 다음이 아무래도 요게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운 폴더에서, 그 다음에 요 B와 A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탄소들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얼마든지 로테이션이 가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지만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로테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요 위치는 서로 다른 게 되는 것이고, 요 위치하고 요 위치도 똑같은 메실 그룹이지만은 액슈얼 파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퀴토리얼 파트에 있는 것은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와 같은 것들이 서로 똑같은 CH3지만은 이런 액슈얼 상태하고 이퀴토리얼 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족 고리를 갖고 있는 화합물들, 그죠? 벤젠고리라든지 방향족에 관계된 화합물들은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탄소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7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종류들이 같고 어떤 종류들이 다르냐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요 경우는 C 다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C 다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C 뭐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C 이런 식으로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종류.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6개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탄소의 종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것이고, 여기 톨루에 이걸 다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톨루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서로 다른 탄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5개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확인해 주죠. 왜냐하면은 종류별로 본다면은 요거 다르죠, 요거 다르죠, 요거 다르죠, 요거 다르죠, 요거 다르죠. 그렇게 되면 5개가 나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하나의,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은 또 다른 용매죠. 우리가 CDCl3를 써줬을 때 한 요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다른 화합물을 용매로서 사용해 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와 같은 그 벤젠고리에 붙어 가지고 있는 추앙기들에 따라서 탄소들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다 기본적으로는 다 벤젠고리에 해당이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CL에 바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 다음 탄소. 그래서 여기서 탄소의 종류는 세 가지가 되겠죠. A, B, C. 이쪽도 A, 그 다음에 B, C.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찍었을 때 이 둘 사이는 지금 올소가 되죠. 올소 다이크로로 벤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개의 피크로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여기가 다운필드가 되겠죠. C를 당겨주니까 여기가 다운필드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해가지고 이와 같은
세 개의 피크로서 나타나주게 될 것이고, 이번에는 요 위치가 서로 메타 위치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을까? 역시 메타 위치가 되더라도 요 할라이드 옆에 붙어 가지고 있는 탄소가 가장 다운필드에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하고 요것은 같고 요게 가고, 요게 그럼 가장 여기에서 B하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그래서 해주게 되면은 C가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나타나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뭐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여기에서 그래도 D가 가장 멀리 나오고 다운필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CL과 CL 사이에 있는 요 B가 조금 더 다운필드에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이런 상황에서는 C가 더 다운필드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면은 여기도 완포 다이크로로인 경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종류는 요거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같고, 요것도 같고, 실제적으로 4개가 같죠. 그 다음에 요 2개가 또 같아. 그러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6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4개가 같고 2개가 또 2개대로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Cl 옆에 있는 B 탄소가 여기서 다운필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들이 앞필드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카본 설틴 NMR 찍을 때에 물론 시료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시료를 녹일 수 있는 CDCl3라든지 용매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스펙트럼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TMS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TMS, 그 다음에 시료, 그 다음에 용매, 이런 식으로 한 3가지가 그 샘플 튜브 안에 들어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카본 설틴 NMR의 솔번트로서는 이와 같은 CDCl3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CDCl3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녹는다는 이런 것들은 DMSO라든지 다른 용매들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D6는 결과적으로는 우선 요것을 하기 전에 클로로폼 D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C에, B에, CL에, CL에, CL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있는 용매의 구조가 되죠. 용매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DCl3는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런 형태가 지금 2에 그 다음에 n에 그 다음에 그 i 플러스 1, 그래서 실제적으로 봐서는 몇 개로 나누어지는가 하는 것은 2ni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이 핵이 되고, 그죠? 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핀 타입이죠. 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2ni 같으면은 여기에서 요게 1이 되고, 그죠? 요게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n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i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1이 됐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은
요 ENI 값이 ENI 그죠? ENI 값이 2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니까 2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면은 3이 되는 거죠. 3이. 그래서 여기에서 요 피크가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CDCl3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요게 정확하게 여기에서 본다면 70과 80 사이 되게 한 77 정도에서 피크 3개가 나란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이메틸 설폭사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CD3SOCD3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7개의 피크로서 DMSO 피크가 나뉘어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DMSO 피크가 나타나는 것은 대개 한 40 ppm 부근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ENI 플러스 1 요 값으로 해주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n이 1일 때에 전체적으로는 3개고 3개의 피크로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3개의 피크의 세기는 그 다음에 1대 1대 1. 그래서 77 부근에서 항상 이렇게 CDCl3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n이 2일 때는 다시 이게 5가 되고 그 다음에 5개는 1, 그 다음에 2, 3, 2, 1. 자, 우리가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뭘 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가 하면은 n 플러스 1 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것은 한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1대 1이 되고, 이것은 1대 2대 1 이런 식으로 되고, 아니면은 1대 3대 3대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5개가인 경우 하나, 이게 3개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동등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5개가 됐을 때는 실제로 여기에서 4개가 되고 이 되면은 n 플러스 1룰에 의해서 우리가 요 비슷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1대 2대 3대 2대 1로 뭐가 되나요? 1대 2대 3대 2대 1 이런 형태로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은 n 플러스 1룰을 만족시키는 반면에, 여기서 나오는 ENI 플러스 1 이것은 이와 같은 n 플러스 1룰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피크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니까. 이것만 3개만 나오더라도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와야 되지만, 여기서는 1의 비율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1대 2대 3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1, 2, 3, 그 다음 3, 2,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ENI 플러스 1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deuterium일 때에 n이 1개, deuterium이 1개죠. 그 다음에 여기에 헥스 변수가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해주니까 요 값이 2가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해주게 되니까 3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의 피크의 세기가 결과적으로는 1대 1의 피크가, 왜냐하면 되게 1대 2대 1 하면은 n 플러스 1 룰이 되는데, 여기서는 3개가 나오는데 그런 비율이 아니라 1대 1로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선 스핀 방향이 업, 그 다음에 다운, 그 다음에 스핀이 없는 이런 상태를 본다면은,
크기는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는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나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개가 됐을 때는 가장 낮은 쪽에 뭐 아니면 뭐 높은 쪽에 이와 같이 됐다면은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하살표하고 이쪽하고 하살표가 연결되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요 방향이 요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순서가 요거하고 요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런 순서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요런 순서로 되어 가지고 있느냐가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런 거하고 그 다음에 서로 반대가 됐을 때에 그래 해주게 되면은 1대, 2대, 3대, 2대 1의 이런 식으로 비율로 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DMSO의 구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지금 뭐 있나요? 이와 같은 피크로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피크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순서가 1대, 2대, 3대, 2대 1의 비율이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카본 13 NMR, 카본하고 그 다음에 카본은 카풀이 하지 않으니까 카본 혼자만 있든지 아니면 뭐가 되나요? 카본하고 수소하고 프로톤하고 카플링을 해주든지 이제 그는 차이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카본 스펙트럼이 또 다른 2분의 1의 가공 능력을 가지는 핵스핀 수를 가지고 있는 그 원소하고 커플링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C와 H도 하는 반면에 이번에는 뭘 할 수 있나요? C와 그 다음에 F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C와 F 아니면 한 칸 건너서 C와 C, F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플링을 하는 게 바로 인접해 가지고 있으면 같은 탄소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커플링 해줄 때는 우리가 커플링 1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2 커플링이 되겠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요래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니까, 그죠? J2 아니면 2J 이런 식으로 불러주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CBR4, CFBR3를 이렇게 본다면은 ENI 플러스 1에다가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F 하나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피크가 두 개로 나오는데 1대1 피크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나요? 어디로 갔나? C, 그죠? CDCl3 피크가 여기서 CDCl3 피크가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피크들이 이제 요 피크가 결과적으로 C하고 F 사이의 피크가 이게죠. 커플링을 이렇게 해주게. 1대 요 C가 두 개로 나오는데 1대1의 비율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요 비율이 1대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특이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곰곰이 생각해보면 특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CF3가 붙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H2, 그 다음에 OH 이렇게 돼가지고 있을 때, 뭐 가장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CDCl3가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대1의 비율이었죠. 그럼 세 개가 나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에서 요 H는 C1은 뭐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C1이 위치로 봐서는 여기가 맞죠. C1.
그 다음에 위치로 봐서는 여기 F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C2가 여기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C2. 그런데 지금 이것도 카플링을 했고 이것도 카플링을 했죠. 그런데 거리가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경우죠. 그래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C는 H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H의 영향을 받아서 이와 같이 나타나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카플링 콘스탄트를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죠. 하나를 빼주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요걸 빼주든지 여기서 요걸 빼주든지 여기서 요걸 빼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카플링 콘스탄트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좁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넓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두 개는 어디에 영향을 미쳐주는가 하면 요 피크에 영향을 미쳐주는 반면에 여기 있는 F는 요 탄소에 영향을 미쳐주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C와 이게 카플링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카플링을 많이 해주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일하고 그죠? 요거하고 아니죠. 여기에서 본다면은 C와 F에 이와 같은 카플링을 하는 것이 크고 이것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적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간격을 본다면은 요 되는 정도를 본다면 상당히 큰 거리가 되겠죠. 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ENI 플러스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CF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2, 그 다음에 3개에, 그 다음에 3F, 그 다음에 2분의 1에, 그 다음에 F의 핵수의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에 1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C하고 F 사이니까 이것은 J1 커플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J2 커플링은 어차피 ENI를 계산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F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1 그 다음에 요 불소의 핵수빈수 플러스 1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4가 나오고, 이것은 1대 똑같은 4개죠.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4개인데 요 간격이 그 다음에 요 간격이 서로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간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쪽에서는 C2가 나타나지만 F하고의 강한 카플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4개로 되는 이유는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4개로 되겠고, 이 차이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어느 만큼 헤르츠인지를 계산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H3, 그죠? 뭐 했는가 하면은 C13, C13 이것은 안 된다고 했고, C에 13에 H에 1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C에 P에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도 오케이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C 카본 13 하고 그 다음에 P31 사이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핵끼리 어떻게 짝지음을
하느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12 ppm 부근에서 이와 같은 피크가 나타나 주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요 커플링이 C3하고 카본 설틴하고 그다음에 P하고의 커플링이 몇 개가 되는가 하면은 요게 두 개의 피크로서 나타나 주게 되겠고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헤르츠에서 요 헤르츠를 빼주게 되면은 51.6 헤르츠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것은 ENI 플러스 1 공식에 넣어주게 되면은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1대1의 비율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그 다음에 요 사이는 56.1 헤르츠. 커플링 콘스탄트라고 부를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주 작은 값이 되겠죠. 이것은 아까 C와 F 사이는 좀 더 강했고, 그 다음에 C와 P 사이는 C와 F보다는 좀 더 약하게 커플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포스포네이트의 화합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포스포네이트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 요 P가 요 탄소의 영향을 받아서 더블렛으로 되죠. 그래서 더블렛으로 되고 요것이 두 개가 겹쳐져 나오는 거죠. 두 개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본다면은 P하고 그 다음에 요 O하고 그 다음에 CH3 요 관계입니다. 요 관계에서 이와 같은 더블렛으로 냈고, 그 다음에 여기에 31짜리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13짜리하고 얘도 물론 더블렛이 되겠죠. 더블렛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값이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819에서 675.2를 빼주게 되면은 144헤르츠가 되는 경우죠. 여기서는 이만큼 헤르츠가 큰 반면에 여기서는 뭐가 되나, 헤르츠가 똑같은 더블렛을 하더라도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와 같은 P가 카본 설틴하고 커플링을 해주게 됐고, 이런 커플링 값은 J1 아니면은 I1J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커플링 콘스탄트 값은 요것은 요 P는 요거하고도 커플링을 해주는 반면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 칸 건너에 있는 C까지도 커플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카본 설틴 NMR 스펙트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하고 연결했을 때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프로톤 NMR을 여기서 줬습니다. 프로톤 NMR 줬죠. 그 다음에 분자식을 줬습니다. 분자식을 이렇게 줬어. 분자식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어떤 구조인가 에 보면은 7에서 8 사이니까 뭐 이중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2 있으니까 뭐 카르복실릭 애시드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쿼르텟 트리플렛이니까 뭐 에스테르 그룹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TMS고 하니까 이제 요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본다면 우리가 코릴레이션 차트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런 영역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0.8에서 1.8 ppm에 있어서는 대개 sp3 카본하고 관계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sp3 카본의 CH냐, CH2냐, CH3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8 ppm에서 3 ppm 사이에는 역시 물론 sp3 카본이 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카르보닐 다음이라든지 아니면은 CC 이중결합 다음에 있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특히 뭐가 되나 아로매틱 옆에 붙어 있는 거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카르보닐 다음에 붙어 가지고 있는 C라든지 카르보닐 다음에 붙어 가지고 있는 C라든지 아니면은 아로매틱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2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되나요? 이중결합에 붙어 있는 CH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다음 필드로 옮겨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sp3 카본이 어디에 연결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O에 연결시켜 주든지 O에 CH2가 되든지 했을 때에 되게 있는 것들이 한 3.5 ppm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에서 7.5 ppm 사이에 있어서는 주로 뭐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H 아니면은 양쪽에 O가 있는 거 아니면은 양쪽에 할라이드가 있는 이런 물질들이 되게 4.5에서 7 ppm 정도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6.5에서 한 8.5 ppm 사이에서는 되게 sp2 카본이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9에서 10 ppm 사이에서는 알데하이드나, 그죠? 알데하이드나 카르보닐 그룹에 붙어 가지고 있는 이런 피크들이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에서 13 ppm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붙어 가지고 있는 프로톤 이런 것들이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ILS와 마찬가지로 좀 더 브로드한 피크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와 같은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다면은 결과적으로 1.7 ppm에서 싱글렛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것은 연결돼 가지고 있는 프로톤이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 ppm에서 퀸텟, 결과적으로는 5개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은 5개의 피크로서 나오기 위해서는 n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은 4개의, 그죠? adjacent 프로톤하고 인접해 있는 프로톤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6.8 ppm 트리플에서 나온 것은 싱글 바이닐 프로톤 같은 경우에 이중결합 다음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 다음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서 2.3 ppm에서 나오는 것이 되게 여기에 퀸텟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1.7 ppm에서 나올 때에 이런 것들이 한 되게 싱글렛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해결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것은 여기로 보면은 트리플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브로드한 싱글렛으로 나타난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죠? 찾아보게 되면은 카본 13 NMR에서 결과적으로 CDCl3가 되게 한 77 ppm에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77 ppm에서 나오는 까지는 됐는데 이게 뭐가 되나요? EN 플러스 I 쪽을 해주게 되면은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1대1의 비율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한 50 ppm 사이에서 이와 같은 CH3 그룹이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CH2보다도 오히려 앞필드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35에서 80 ppm 사이에 뭐가 있나요? 여기에 할라이드가 아니면 정겸승부가 큰 N이라든지 O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더블 본드가 있을 때에 대개 이와 같은 위치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나 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5에서 175는 주로 CC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알킨이라든지 아로매틱에 대한 화합물들이 여기서 나타나 주게 되는데, 가끔은 CDCl3가 나타나는 위치하고 겹칠 수도 있게 되고 그 인집에서 나타나 줄 수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160에서 220 ppm 같은 경우에서는 카르보닐 그룹이 어떤 카르보닐 그룹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지금 카본 13 NMR 찍었을 때에 이와 같은 피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네 개가 나왔을 때에 지금 이와 같이 피크가 네 개가 나온 것을 다시 뎁트 90으로 한다면은, 뎁트 90은 뭐만 나오는가 하면 CH 피크만 나오게 되겠죠. 이 피크만 나옵니다. 다른 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5를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요 CH2가 나오고, CH가 여기는 여기 없죠. 그래서 CH2가 여기서 나타나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해주게 되면은 또 이쪽에 있는 CH3를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카본 13 NMR을 먼저 찍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뎁트 90이라든지 45라든지 135에서 화합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어사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맨 아래쪽이 일반적인 카본 13 NMR 스펙트럼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CDCl3를 해주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이런 파트들은 대부분 다 뭐로 나오나요? 다운필드에서 있는 것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1 프라임, 그 다음에 2 프라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되고, 그 다음에 1 프라임, 2 프라임도 이것은 O의 영향을 받아서 다운필드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나오면은 끝이죠. 그 나머지는 카르보닐이 몇 개 있나 서로 다른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죠. 그럼 여기서 몇 개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래서 일곱 개의 피크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일곱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자, 한 가지 봅시다. 요게 한 가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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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서 일곱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나요? 135로, 뎁트 135로 이제 바꾸면은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요 파트가 되겠죠. 요 CH2가 뭐가 되나? CH2가 네거티브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남아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90으로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런 피크들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에 아까 우리가 요것이 트리플렛, 그 다음에 퀸텟, 그 다음에 트리플렛, 싱글렛, 그 다음에 브로드 싱글렛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하고 비춰보는가 하면 전체적인 구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노멀 카본일 때에 요 위치, 그 다음에 뎁트 139로 했을 때에 포지티브 하냐, 네거티브 하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네거티브 하다는 이야기는 CH2가 반드시 하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뎁트 90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은 포지티브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을 해준다면은 이 화합물은 정확하게 E에 그 다음에 2메슬
펜트에 그 다음에 2번 위치에 그 다음에 이중결합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카르복실 애시드다. 자, 그래가지고는 뭐가 되나요? 여기가 카르복실 애시드가 되죠. 그럼 여기가 1번, 2번 위치에 요게 이중결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2번 위치에 메실 그룹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화합물의 이름은 화합물의 구조는 이렇다. 실제적으로는 뭐였나요? 이와 같은 뭐죠? 되게 이제 이런 형태로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형태냐 아니면은 이런 형태냐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나씩 준비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형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이 화합물과 이 화합물은 서로 뭐가 되나 이성질체 관계가 되죠. 이성질체 관계가 되지만은 이 구조인지를 정확하게 스펙트럼을 가지고 해석해서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화합물의 구조는 뭘 보고 전체적인 분자량도 봐야 되고 분자식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카본 설진 NMR 구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뎁트 135로 했을 때에 CH2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뎁트 90 데이터를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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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H, CO가 있는 화합물이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2메슬 그 다음에 펜트 2에노익 애시드 화합물이다. 뭐가 아니다? 아까 이승일체의 그 다른 아이소모의 구조가 아니라 정확하게 요 메슬 그룹이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7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